자, 그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당에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기준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한 게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의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에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을 조속히 정하자고 제안했고 주요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자, 여당, 좀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이 묻어납니다. 야당의 주장도 이해한다. 청와대 고민도 좀 살펴봐야 된다. 과거 민주당이 너무 좀 과하게 한 것도 있다. 얘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함께해서 국민 납득할 만한 기준을 함께 만들자. 밤새워서라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우리 이주수 변호사부터? 지금 지난 이틀 정도 이제 어떤 도덕 검증으로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원식 대표가 이렇게 소모적인 뭐 일부에서는 이것이 왜 소모적이냐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가 국가 발전,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좀 더 앞선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뭐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5대 비리 내지는 5대 인선 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이 흑백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도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총리 후보자가 나왔었을 때 위장 전입 같은 게 있었었는데 거의 10몇 번을 한 경우도 제가 기억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다 어떤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여러 걸쳐서 했었을 때 그것도 그냥 하나의 위장 전입.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이제 잠깐 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가는 중에 잠깐 14일 정도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위장 전입. 이것도 같은 위장 전입.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문제의 어떤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도의 문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위장 전입이지만 악의적이고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투기 목적 내지는 재산 증식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게 보였을 때는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일부 위장 전입 분명히 법적 주민등록법상의 위반인 거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적인 이야기가 됐었을 때 그것이 납득할 만한 거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 역시 정치권에서 하나의 이제 이제 공론화 시켜서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기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번 기회에 좀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 정권마다 이런 거 되풀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들 뭐 얘기했지만 뭔가 좀 획일적인 기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어떤 기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부패 의혹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떤 수준보다는 훨씬 미치라서 뭐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부패 지수를 보이고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부패에 관한 한은
이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지난 정권에서 뭐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접근 핵심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긴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부패가 더 없어져 가고 청렴해져 간다면 모를까. 부패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도 문제가 됐는데 지금 민주당은 지난번 5년 딱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4년 전이네요. 그런 식으로 민주당은 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10년 동안의 이 부부간에 또 자식들의 자금 관계 내역들도 좀 다 공개를 하라.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식들이 공개 거부하는 부분도 못하게 하고 그런 재산의 어떤 이 뭡니까 공개 범위도 넓히자라고 그걸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와서 본인들이 집권하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냐? 저는 그때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을 했고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는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네, 보고요. 네.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없느냐. 보통 사람들은 5대 결격 사유를 갖다가 다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유독 한국만 고위층들이 저렇게 부패한 거냐.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위장 전입이요. 법에서 보면 투기한다고 위장 전입한 거하고 부인이 직장 간다고 위장 전입한 거하고 자녀가 학교 간다고 위장 전입했는데 거기에 벌금이 액수가 다릅니까? 처벌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법부터 정비해야 되겠죠. 위장 전입은 사회지도청이 보편적으로 다 밥 먹듯이 하는 거고 다운 계약서도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이것은 처벌해서 빼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결격 사유에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예.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이런 결격 사유 부분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청문회 기준이나 이런 걸 완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촛불을 들고 전 대통령을 부패하다고 쫓아낸 분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예,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지금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한민국에 1년이면은 10건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미 관행적으로 운영되기를 주민등록법 그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도. 또 한 가지 지금은 청문회 제도입니다. 이것이 재판을 받고 있는 너가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장이 아니라 도덕적인 흠결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과정 중에서 이것도 법 위반이고 저것도 법 위반인데 똑같이 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보수 정권 내지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의 공세가 그렇습니다. 너는 깨끗하냐 이런 식의 이제 반격을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이게 소모전의 어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여러 차례 얘기하셨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 이런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부메랑으로 돌아온 부분입니다. 뭐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한 거 아니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 또는 뭐 설명을 듣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 문제가 어쨌든 본인이 한 말씀이니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나와서 하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거 기간에 어쨌든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 선거에 본인들이 원칙을 세우고 또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본인이 아마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 놨더니 또는 여러 풀을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적합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같더라도 코드가 같거나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을 잘 입안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풀이 넓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중에 가장 적합하고 가능한 한 5대 비리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맞지 않는 다 적합한 분을 뽑으려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인식하는 가운데 뽑았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식이 안 됐다가 나중에 청문회 과정에 나올 수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혹시나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정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때와 지금의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예. 밝힐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관계 하나만 그러시죠. 2015년에 박근혜 정부의 장관 임명에서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됐을 때 네. 그때까지 지난 10년간의 위장 전입으로 5천 명이 처벌을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위장 전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내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는데 10년간 5천 명 이상이 처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사문화됐다고는 어려웠다라고 그때 보도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쩌면 엄연히 주민등록법 위반인 상황이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할 때도 과거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과하게 공세한 것을 살펴보게 됐죠. 살짝 반성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공수가 바뀌었고 한 번씩 공격도 해보고 방어도 해보는 상황이니까 뭔가 좀 앞으로 나가는 그런 뭔가 기준을 마련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고 지금 제가 세 번째 강조드리는데 제가 자기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위장 전입을 했어요. 전 몰랐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성북구에 주소지였는데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사립학교를 좀 보내고 싶어서 위장 전입을 하셨던 거예요. 73년입니다, 이게. 지금 44년 전입니다. 그 이후 저는 지금 50이 넘었습니다만 나는 공직자가 될 수 없어. 우리 부모님이 주소를 한번 옮겼어. 이게 위장 전입이야. 근데 이게 청문회가 언제 생겼냐면 2000년에 생겼잖아요. DJ 정부 때 처음 청문제도가 도입됐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제 반세기를 이제 나는 위장 전입자야. 전과자 같은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는 이걸 법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정부가. 또 정부가 바뀌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을 얘기하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괜찮아요. 89년이거든요. 부인이 교사 생활할 때. 근데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애매해요. 이 94년 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목동 이전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 가족이 예일대 연수 미국으로 떠날 때니까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좀 따지기가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경우는 되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좀 사과 비슷한 발언이나 또는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제 반성하지만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자 이 얘기는 좀 두루뭉술이하다 보니까 서로 양해하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기준을 이번 정부가 제시하고 야당과 공수가 바뀐 입장 서로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 정도는 우리가 하나의 불문율로 정합시다라는 신사협정을 좀 시도해보자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사과에 나설 텐데 타이밍은 지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관 인사가 또 10여 명 남아있기 때문에 몇 번 더 사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지뢰가 털릴지 모르니까요. 그럼요.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몇 명이 낙마를 하고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국무위원이 새 정부에서 완결되는 시점에 대통령은 한 번쯤 종합적으로 사과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미래를 향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또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보도록 하고요.